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4월 학평 문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심층 분석을 했는데 오늘 시험은 심층 분석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공통문항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쉽고요. 그래서 선생님 검토를 하면서 약간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느낌이라는 것은 부담 없이 본 사람의 냉정한 평가고,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선택 문항은 확률과 통계는 전형적이게 쉽고, 기하는 전형적이게 적당하고, 미적분은 전혀 안 전형적이게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예측했던 바인데요. 3월 모의사도 그렇고 4월 모의사도 그렇고 선택 과목의 입장에서는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기조가 수능시험 때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다져둘 주제고, 미적분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시험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제 수능하고 상관관계가 현저히 떨어진다. 계산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선택 과목을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문항 분석 들어가는데요. 14번 문제가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주제입니다. 15번 문제인 경우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미 작년도 수능시험에서도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도 도형 문제를 가지고 빈칸 추론하는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번 문제도 매우 전형적인 개수함수의 불연속 지점을 찾는 겁니다. 21번이 전형적인데 계산을 어찌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테고요. 22번 많이 기대했는데 너무 쉬워서 상당한 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시험과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한 계산을 거쳐서 한달음에 모두 다 통과하면서 갔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되고, 작년도 수능시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다만 이번 시험의 경우는 10번, 11번, 12번, 13번 영역의 지점에 까칠한 문제들이 거의 없다는 것, 그 지점을 그냥 순탄하게 쭈루루룩 지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 10번, 11번, 12번, 13번에 어려운 문제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선입견 자체를 배제하는 것. 자신 있게 용감하게 한 문제 한 문제씩을 헤쳐나간다는 이 태도가 여러분 실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4, 15, 20, 21, 22 잽싸게 핵심들을 추론하면서 분석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fx 함수를 출제자께서도 아주 친절하게 그려주셨는데요. 기울기가 1짜리, 기울기 1짜리, 0이라는 상수함수의 조각,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이런 직선으로 그래프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fx를 보자마자 0에서 좌우의 극한이 달라서 이게 불연속 상태이고, 3에서 마저도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른 불연속 상태의 함수입니다. 그럼에다가 말이죠, gx라는 함수를 정의하기를 fx/k에 절대값 x를 씌우라 그랬는데, 당장에 그 함수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는 금방 이름이 찰 테니까 이렇게 그려낸 함수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쟤는 x축 방향으로 k만큼 단순한 평행 이동된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저런 상태를 전제로 해서 극한을 논하든 연속을 논하든 미분가능을 논하든 두 가지 방식의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줄기찬 식으로의 계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프의 이동이라는 것을 그대로 구현시켜 놓고 판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식으로 하는 과정은 여러분한테 그냥 맡겨두고 그래프의 해석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기억번에 갔더니 K가 특별히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에
주어진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시키는 거니까 한마디로 하면 현재 아래쪽에 그려진 이 그래프로부터 x좌표 3인위치가 새로운 y축이 된 이 상태의 그래프를 상상해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좌표값 제로로 바뀔 건데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 제로고 그때의 함수값마저도 제로이기 때문에 너도 제로, 너도 제로, 0으로 일치합니다 해서 기억번이 참인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k 대신에 진짜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극한 처리해도 좋습니다. 자, 니은번하고 뒷번이 관건인데 니은번을 읽어봤더니 두 함수를 더해서 0에서 연속되게끔 만들랍니다. 그럼 연속성을 확인해 보란 말인데 gx라는 함수는 아직 k가 얼마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그림을 좌우로 평이동시키면서 처리할 텐데 이 빨간색을 지워버려, 그지? 이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전제로 해서 어쨌건 극한의 연속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연속이란 말 자체가 이 주어진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함수값과 일치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fx 함수 자체가 0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극한 1이고 오른쪽 극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이 함수가 0에서 현재 불연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상식, 불연속인 함수에다가 연속인 함수가 더해지면 무조건 이거는 불연속이 되겠죠, 그치? 왜냐? 얘가 연속이 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얘의 다름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불연속인 상태에서 더하기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거기에 더해지는 gx 함수로도 반드시 불연속 상태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gx라는 함수로 가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오직 말이죠. 현재 절대값을 씌워 만든 이 함수는 3에서만 불연속 상태에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니은번을 처리할 때 후보는 k가 마이너스 3이 된 순간만 후보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그 지점이 다시 한번 현재 3지점이 y축이 된 이런 그래프 하나를 또 상정해보면 gx로서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좌극한 및 함수값은 제로, 우극한은 1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저놈에 가서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하고 0으로 가는 우극한을 따졌을 때 fx로서는 좌극한 값이 1인데 gx로서는 좌극한 값이 제로고 우극한 값이 마이너스 1인데 우극한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산수 결과는 절대로 같아질 수 없습니다 해서 유일한 후보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그 마이너스 3 지점을 가지고 k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가지고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해 봤더니 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족하는 k는 절대로 없습니다 해서 니은번을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머릿속에 기억해 둘 것은 불연속 함수랑 더해서 연속을 만들고 싶어? 그렇다면 너로서는 후보가 불연속이 되는 놈이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건 완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 챙겨둘 주제입니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니은번까지는 해치웠는데 마지막 이 디귿번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치? 디귿번은 곱하기 함수로 미분 가능하게끔 만들어냅니다. 0지점에서 공간이 좀 모자라니까 위쪽으로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디귿번을 다시 한번 써봐요. fx하고 gx를 곱해서는 x 이퀄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게끔 하는 k 값들을 몽땅 다 찾아서 더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장 이것도 완전 개념적인 건데요. 미분 가능하게끔 하여라 하면 우리는 연속 조건하고 기울기 일치 조건을 이용해서 주어진 저 곱하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절차대로 추적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fx 함수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현재 지점 0지점에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얘의 불연속을 곱하게 된 gx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좌극한 및 우극한이 모두 다 0이 되는 값을 찾습니다. 찾았단 말이지.
현재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지점, 1지점, 2지점, 4지점 총 4개가 포착돼, 그지? 3지점은 좌우 극한이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3은 탈락. 즉 연속 조건 자체로부터 K가 취할 수 있는 후보가 총 4개가 포착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원점에 온 상태를 생각하면 K는 1이고, 너라면 마이너스 1이고, 너라면 마이너스 2고, 너라면 마이너스 4야, 그지? 그냥 K로 취할 수 있는 후보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총 4개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각각 후보에 대해서 기울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말이지, 찬찬히 제1번 상황, K란 녀석이 특별히 1이 된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K가 1이 된 순간이란 말은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1만큼 편이동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새로운 Y축이 놓입니다 해서 이 그림을 전제로 해서 왼쪽 그래프는 빼기 X고 오른쪽 그래프는 플러스 X가 됩니다 하면, 식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fx하고 gx의 곱하기 함수를 x = 0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식을 그냥 여러분 직접 구성함이 지금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되시죠? 왼쪽으로 갔더니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빼기 x고, 여러분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1이에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면 너는 그냥 x고 너는 x 빼기이기 때문에 x 곱하기 x 빼기 1이라고, 그지? 그럼 이렇게 곱하기 함수를 완성했으니까 이 곱하기 함수를 hx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 함수의 도함수를 찾아서 극한을 취한 결과가 같아진다면 왼쪽 기울기하고 오른쪽 기울기가 일치하게 되는 거니까 미분 가능성이 보장되겠습니다. 전개해서 직접 미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2x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0이라는 극한을 취하면 마이너스 1로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좋아. K가 특별히 2 되는 순간 가능해 해서 하나를 챙겼습니다. 다시 여러분, 물론 지금 정의를 따라갈 수도 있는데 H'에 제로를 찾으면 리미트 하시고 X가 0이라는 극한 상태에서 X분에 요놈식 그대로를 집어넣고 좌극한 우극한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 얘를 집어넣고 계산해도 마이너스 2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똑같습니다. 되시죠? 그럼 이 과정대로를 나머지 지점들에도 그대로 다 적용시켜보라는 뜻입니다. 되시죠? 해서 말이죠. 1인 순간은 딱 완성시켰는데 그 1지점을 완성시키자마자 이 지점 현재 좌표 4지점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K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여기에 그러니까 Y축이 딱 놓이게 되면 이때도 V자로 꺾인 이 형상이 여기랑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4인 순간은 따로 따질 필요가 없어 해서 너도 답에 포함될 거야 라고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둘은 이미 다 챙겼어, 그지? 그럼 후보 2개만 남았는데 K가 특별히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이건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하는 것처럼 요 마이너스 2지점이 원점이 되도록 구성하면 좌우의 함수 자체가 여러분 그냥 빵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랑 곱해도 빵이요, 얘랑 곱해도 빵이기 때문에 0이라는 상수함수로 그냥 일관되기 때문에 너는 더 따질 필요가 없어. 너는 또한 K값으로 인정해서 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오직 남은 것은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만 여러분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역시나 그때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fx 곱하기 gx라는 놈을 구성해서 x = 0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을 구성해보면 이러세요. 다시 한번 말해요. K가 마이너스 됐단 말은 현재 x좌표 1인 지점이 y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왼쪽에서 이 함수는 빼기 x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제로겠지, 그치?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gx 부분이 왼쪽에서는 빼기 x고 오른쪽에서는 제로. 그럼 그때 fx를 생각해보면 왼쪽에서는 x 플러스 1이었던 것이고 오른쪽인 경우는 x 마이너스 1이었었는데 0을 곱하자마자 여기는 즉 0이라는 상수가 될 것이고
요 왼쪽 부분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x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입니다 해서 주어진 함수 미분해서 극한을 취해보시면 이런 미분식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그냥 허무하게 계속체라 그러지. 그리고 이쪽 극한이 얼마지? 마이너스를 대고 여기는 그냥 제로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달라요. 그러므로 마이너스인 순간은 버려요 해서 지워버리면 후보가 총 4개였는데 가능한 값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해서 그들의 합을 찾으면 마이너스 5입니다. 디귿번 그 합이 마이너스 5입니다. 인정. 디귿번이 참입니다.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어쨌든 후보 4개의 지점에 대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함수들을 구성한 후 도함수를 찾아서 극한을 취하여 풀 수도 있고 미분계 수식을 직접 구성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점. 14번 문제는 어쨌든 그야말로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 관한 ABC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검해 두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네, 14번 했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그죠? 이 주어진 원의 외접원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2R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PD하고 R의 비율을 찾으랍니다. 사인 법칙을 예고하는 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적으로 봤더니 AB 길이하고 AD 길이가 같답니다. 이게 K라고 둔 상태고요. AC 길이가 10이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더 풀기 전에 이 현의 길이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호가 만든 원주각 이 각하고 이 각 크기는 그냥 같습니다. 물론 지문을 쭉 읽어나가면 저 밑에 그 말은 또 쓰여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풀어라라는 문제가 아니고 풀이 과정의 네모를 채우라는 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잠시 죽이고 이 사람의 흐름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해서 말이죠. 처음 가번 박스가 있는 곳을 봤더니 코사인에 ACB를 해버립니다. ACB를 생각해 봤더니 요 각을 가지고 코사인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것처럼 현재 BC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아예 그곳의 계산 결과가 BC를 그냥 3분 길이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조금 장황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곱하기 그 각을 끼고 있는 두 변기를 찾아 곱하면 10 곱하기 BC인가요? 분의 그 BC 길이의 제곱에 더하기 10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대응변의 길이 제곱입니다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참고로 이 사정 말이지 여기서 끝낸 게 아니고 분모에 있는 20분의 1을 20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괄호 속에 얘로 미리 나눠서 BC 길이를 쓰고 남겨진 BC 길이 분의 100 빼기 K 제곱입니다를 이렇게 썼으니까 이대로를 그냥 인정하기로 하고 가번 네모 박스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 과정을 똑같은 방식대로 이번에는 ACD 삼각형에서 똑같이 구성해보면 여기서 그 계산은 완전히 같을 테니까 이런 계산된 결과도 주르륵 와서 쓰여있는 뜻 그대로 20분의 1에다가 CD인가요? CD 길이하고 더하기 CD분의 100 빼기 K의 제곱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되시죠? 그럼 이렇게 둘을 정리한 후에 쭉 내려다 보니까 그 각이 같습니다가 쓰여 있어요. 그런 뜻은 너희 둘이 같은 거니까 너희 둘의 계산 결과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고 저들 같단 말은 20은 그냥 약분해서 버려버리면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같은 거니까 얘는 넘겨 빼서 BD 빼기 CD R랑 너는 1이 넘겨 통분해 BC CD 분해 100 빼기 K의 제곱이라는 놈은 어차피 공통인수가 될 수밖에 없고 분자는 너의 분모를 곱해서 PC 빼기 너의 분모를 곱해서 저쪽에 곱해서 CD입니다 하면 이와 같은 방정식을 당장 얘네들 같다는 방정식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BC하고 CD는
BD하고 CD는 절대로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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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BC, CD, BC. BC하고 CD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약분해서 처리하면 결국 BC 길이하고 CD 길이를 찾아 곱한 것이 100-K제곱입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되시죠? 네, 얘가 찾아지는 과정이 어쨌건 여러분 그 풀의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상태인데 바로 다음 칸에 봤더니 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과정에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곱하기 각 BAD를 가지고 이 방향 보조선을 찾아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놓은 것이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같은 이유로 요 아래쪽 BCD 삼각형 입장에서도 BC랑 CD랑 여기 끼어있는 요 각의 크기는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상 이런 각하고 요 각은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여서 완전히 이분께서 다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넓이가 40일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미 앞에서 BC, CD의 곱이 100 빼기 K제곱이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100 빼기 K의 제곱을 집어넣고 산수를 해볼 건데 여러분 다른 것처럼 이 부분도 어차피 180도 빼기 각의 사인값은 같은 거니까 여러분 그대로 B, A, 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좌변 전부가 2분의 1에 사인은 공통 인수가 될 테고 여기는 K제곱하고 여기는 100 빼기 K제곱을 사자 더하기만 하면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에다가 사인에 BAD 이게 얼마라고? 42다라는 말이지, 그치? 약분해서 50이 될 것이고 약분하면 5분의 4입니다 해서 나범 네모 박수가 5분의 4입니다 해서 이 자체는 완성입니다. 되시죠? 그럼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BD 길이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BD라고 하는 이 녀석을 지 긋고 봤더니 거기서 힌트로 준 것처럼 사인 법칙에 따르면 BD의 길이라는 것은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걔의 대응각의 사인입니다 해서 여러분 사인 A를 곱하면 그만인데 사인 N 좀 전 위쪽 나번 박스로부터 여러분 지금 5분의 4인 거니까 결국 BD 길이가 5분의 8배의 라지 R입니다 하면 BD 대 라지 R의 비율이 5분의 8대 1입니다. 그럼 나번 박스, 다번 박스 완성, 그지? 이걸 가지고 구성하면 끝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FK인가요? 요 P, 요 Q, 네, 마지막 계산 차근차근, 네,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차근차근 계산해서 끝을 맺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얘하고 얘가 같다는 이 방정식 풀 때 약분해서 처리해, 넘겨 빼, 넘겨와서 빼, 통분해, 약분해, 너가 너야. 이걸 찾는 과정만 여러분이 차근차근 당황하지 않고 진행만 해주면 15번 그냥 무난무난하게 풀렸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15번 끝냈습니다.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0번입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속에서 이 비슷한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본 주제입니다. t가 변해갈 텐데요. t가 매우 작아서 이 안에 조만하게 이렇게 담겨 있을 수도 있고 t가 점점 커져가면 마름 모인째로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도형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커져도 절대 변치 않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좌표의 기본 체제에 따르면 이 오른쪽 윗부분 즉 2, 3면 직선 그놈의 기울기가 항상 얼마로 일정하다고? 2로 일정해, 그지? 어쨌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마름하고 원점 대칭인 3참수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찾아내는데 이 교점 개수가 불연속인 순간이 2번 생겨납니다. 우리님이 여러 번에 걸친 개념 정리를 거쳐서 교점 개수가 언제 불연속이 되는가 그들의 경계를 이미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제1번 경계는 접할 때입니다. 그죠? 직선하고 곡선이 접하는 순간을 경계로 교점 개수는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계가 있단 말이지. 이 도형이 꺾은 직선으로 구성된 도형이기 때문에 꺾여 있는 도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곡선이 주어진 저 마름모에 꺾인 점을 지나가는 순간 이 순간마저도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 번의 순간에 요 두 번의 불연속 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주어진 이 3차함수가 극점을 안이 가지는 곡선이 되면은 그럼 절대로 그 교점 개수에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의 불연속이 되는 상황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 이 말이지. 물론 이 곡선이 막 다른 곳에 막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원천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의 함수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없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내가 찾는 3차 함수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곡선이 되어야 하고 이게 지금 원점 대칭인 채로 극대 극소를 모두 찾아서 곡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마름모가 그려질 때 제1번 이렇게 생겨먹은 마름모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보다 규모가 살짝 작아지면 교점 개수는 2개이다가 지금 순간 교점 개수가 총 4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불연속이 돼서 이 순간을 찾았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 마름모가 더 커지다 보면 접하는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마름모의 상태로 발전하게 되면 역시나 교점 개수는 다시 변화가 돼서 불연속 상태가 연출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이때부터 조금 더 커지면 교점은 2개로 확정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란색 마름모가 된 순간 여기 좌표가 알파가 되는 거니까 하얀색 3차함수의 곡선이 확정될 것이고 요 파란색 이 마름모가 된 순간의 t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y절편이 16이 되고 이쪽 x절편이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정지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산수만 하면 끝인데 fx 그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여기 알파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가 될 테니까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x가 될 겁니다 해서 fx를 정한 후에 주어진 파란색 직선하고의 이 접점을 잠시 p, fp라고 가정하게 되면 조건은 2개야, 그지? 1번 조건 f'p 너는 얼마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고, 그지? 두 번째 조건 접선의 y절편이 16이라고 그러니까 접선의 y절편을 구해보면 fp 빼기 p 곱하기 f'의 p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16입니다. 요거들을 연립해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정리를 해보면 미분에서 p를 대입할 거니까 3p 제곱에 빼기 알파 제곱이 2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알파의 제곱 자식이 3p 제곱 빼기 2예요, 그죠? 두 번째 조건 영을 처리해보는데 p를 대입하는 순간 p 세제곱에 빼기 알파 제곱의 p가 되는 것이고 f'p가 이미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p를 했어요. 그러면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 제곱 대신에 3p 제곱 빼기 2를 살짝 집어넣으면 좌변 계산 결과 마이너스 2배의 p의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고? 이게 16인 거니까 p가 마이너스 2예요. 알파가 결정돼요. 알파의 제곱이 10이에요. 그러자마자 fx 자체도 확정이 됐어요. 질문은 알파 제곱 곱하기 f4가 되는데 알파 제곱이 워낙에 10이니까 이걸 살짝 집어넣으면 x의 세제곱에 10 곱하기 x가 될 거니까 마지막 계산은 충분히 여러분 그냥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특별한 어려움 없이 20번 문제도 가볍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20번 교점 개수를 논할 때 경계가 이렇게 생긴다는 점 이건 완전히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21번으로 가볼까요? 이리 오십시오. 21번입니다. 등차 수열이 등장했습니다. 공차가 자연수랍니다. 모든 항이 정수랍니다. 그럼 저 조건을 정리해보면 첫째 항이 정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정수에다가 자연수를 몇 차례 더하면 다 정수인 거니까 이 조건을 하나 챙겨주시고 가번에 봤더니 수열의 항 중에는 0인 게 없답니다. 나번에 봤더니 2n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이 부호가 반대가 되어 있답니다.
물론 넘겨 더하면 n번장하고 2n번장은 합이 제로입니다. 나머지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수열의 절대값이 포함된 제로, 얘네들의 합을 찾아버립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최근에 등장했던 여러 차례의 수능시험에서도 등차 수열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런 주제가 줄기찬 고난도 문제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요령도 똑같습니다. 이미 한성만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이 정신은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수열의 항에 양름, 부호를 따져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상황을 적절한 그림을 동원해서 표현해 둠이 중요하다는 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n에 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을 그려놓고 첫 장을 찾아 챙기면 이것이 지금 A1이라는 놈이 생길 건데 얘가 바로 정수여야 된다는 점. 1번 조건입니다. 이랬더니 나번 조건이 너무 쉬워, 그지? 눈에 그냥 딱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n번장하고 2n번장이 보고 반대기 때문에 적당히 어딘가에 n번째 항을 찾아서 이곳에 점원을 찍으면 2n번장이라는 것은 저놈하고 완전히 대칭 상태의 지점일 테니까 이곳에 2m이 찍혔습니다 해서 여기 n번째 항, 여기 2n번장이 찍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수열의 항 중에는 절대로 0인 게 없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이 교점 위치는 완전히 비어있는 점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놈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2분의 1만큼씩 점을 찍으면 이곳에는 수열의 항들이 찍혀서 d를 더할 때마다 점점점, d를 뺄 때마다 점점점 이런 식으로 수열이 쭉 표현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그럼 이제 저 조건을 식으로만 구성하면 끝이 되는데 1번 뭐라고? 첫 장이 정수는 정수인데 여기에 절대로 n번장은 0이 되지 말랍니다. 그럼 저 조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데 우선 첫 번째 이 구멍 뚫린 위치를 찾으면 m하고 2m하고의 완전한 평균이 있을 테니까 여기 2분의 3m이 되어 있어요. 됐지? 이곳에는 수열의 항이 점으로 찍히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절대로 자연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m이라는 저수가 홀수가 돼야 됩니다라는 이 조건 하나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n번장하고 2n번장하고 찾아 더하면 n번장하고 2n번장을 찾아 더하면 제로입니다. 이 조건을 어떤 친구는 여기 비어있는 점이 1차 함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2분의 3n번째 항을 찾는 것처럼 a 더하기 2분의 3m의 마이너스 1t로 제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걸 처리할 수도 물론 있는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말이죠. 그 말하고 이 말은 완전히 같을 테니까 이대로 그냥 식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a 더하기 m 빼기 d고 a 더하기 2m 빼기 d이기 때문에 2a에 더하기 3m 빼기 2 d가 이게 제로라고 그러지? 그럼 그러자마자 나는 지금 a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a, 즉 첫째 항은 마이너스 하시고 2분의 뭐라고? 3m 빼기 2 d가 될 건데 a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이게 정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자가 짝수가 돼야 돼, 그지? 그런데 애초에 m이 홀수니까 이걸 곱해도 홀수고 2 빼도 홀수기 때문에 d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되어주세요 해서 d는 짝수입니다라는 조건을 역시나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m은 홀수가 되고 d는 짝수인 조건이 찾아져서 우린 지금 n번장하고 2n번장의 합이 0인 조건까지는 다 풀었어요. 그럼 결국 남은 것은 요 산수만 여러분이 해내면 끝이란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일일이 n번장부터 2n번장까지 절대값을 찾아서 계산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완전히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아, 오른쪽 위에 놓여 있는 얘네들만 찾아서 이들의 합을 찾으면 이 합이 네, 요런 절반 64 이 조건만 풀면 정답이 나오지. 됐죠? 이때 등차수열의 합이 찾아지는 방식 자체가 이럴 거잖아, 그죠? 더하기로 한 첫 번째 항을 찾아내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얘네들 사이 간격은 d인데 이게 정중앙에 있는 거니까 0에서 2분의 d만큼 더해요. 여기 2분의 d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를 찾는 게 1인데 어차피 공차는 d일 거잖아, 그지? d씩 더하면서 다음 항들을 찾아내는데 이곳에 몇 개 들어있냐를 찾으라고 했더니 여기 m부터 시작해서 2m번째까지를 찾으면 총 개수가 m 더하기 1개야, 그지? 그거의 절반만큼이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이곳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가 2분의 뭐라고? m 더하기 1개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자마자 2m번째에 놓이는 이 항의 개수를 내가 찾을 수가 있는데 네, 그 개수에 공차가 더해져 나갈 테니까 2분의 d에다가 더해요. 2분의 m 더하기 1 빼기 1 d 하시면 이 계산 결과가 곧 요 지점의 값을 확정할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쫙쫙쫙 해나갔더니 2분의 m의 d에 지나지 않아. 됐지? 그러자마자 64를 찾는 방법 2분의 d 2분의 md 찾아서 평균을 내고 항의 개수를 찾아 곱하면 그게 곧 64가 될 거야. 해서 말이죠. 산수 들어갑니다. 2분의 d 더하기 2분의 md 평균을 내고 총 개수가 2분의 m 더하기 1개가 되고 이게 64가 됐어요. 네, 잽싸게 통분하고 정리해서 요약을 해봤더니 m 더하기 1에 제곱에 d로 여기 지금 통분하는 순간 분모 4, 2, 8, 64 2의 몇 승? 9승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자연수들을 전제로 해서 이 곱하기로 2의 9승을 만든 거니까 d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몽땅 다 2의 거듭제곱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의 9승이 생겼는데 여기는 이미 짝수제곱이 이곳에 점하고 있으니까 d는 2의 홀수제곱 2의 1제곱 그렇다면 너는 2의 8제곱 너는 2의 4제곱 너는 15 인정 2의 3제곱 그러자마자 너는 2의 6제곱 2의 3제곱 너는 7 인정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2의 5승일 때 2의 7승일 때 이들 모두가 내가 찾는 d의 값으로 다 타당한 것이니까 얘를 찾아서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비수를 합으로 처리도 되고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숫자를 써나가면서 계산해도 좋겠습니다. 되시죠?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네. 핵심 뭐였다고? 등차수열의 절대값이 있어요. 그들을 가지고 논하랍니다. 부호를 따져야 됩니다. 직선을 걸어. 그러면 그 직선상에 나타나는 그 체제들이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21번이었습니다. 네, 21번이 22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쉬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2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칠판에 잠깐 그 내용들을 메모해 봤는데 너무 허무해, 그지? 첫째 항이 A가 양수랍니다. 최고 참계수가 1인 3참수가 있는데 박스 밑에 들어갔더니 F0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입니다.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적분간의 변수 x가 포함된 제로. 피적분함수를 가봤더니 그냥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데 박스에 들어갔더니 gx는 2분의 1하고 2분의 3에서만 극값을 갖습니다. 그냥 저 말의 뜻 자체를 그대로 미분식으로 해석해보면 미분을 해서 x가 그냥 쏙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f'의 x 더하기 a랑 f'의 x 빼기 a를 만들어냈는데 그럼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라 총 4차꼴이 될 텐데 그 4차식을 일일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함수도 f'x라는 식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 플러스 a만큼 평이동된
두 개의 그냥 단순한 이차 함수의 곱이라 생각하면 극점, 극값이 생기는 순간이란 말은 부호 변화가 생겨나는 순간인데 그 조건에서 이번엔 하고 이번에 13에서 부호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 중간에 얘네들의 평균 2분의 7인가요? 이 위치를 전제로 이차 함수 두 개가 각각 이렇게 그려져서 이런 함수에는 x 빼기 2분의 1, x 빼기 2분의 7 이런 함수에는 x 빼기 2분의 7, x 빼기 2분의 4, 13 얘네들이 인수로 들어있어서 얘네를 다 곱하는 순간 여기서 제곱인수가 되기 때문에 2분의 7에서는 부호가 변하지 않고 2분의 1하고 2분의 13에서만 부호가 변합니다 해서 끝이 되시죠? 그러자마자 왼쪽 함수는 이 함수고 오른쪽 함수는 이 함수가 되는데 평행 이동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기서 이만큼 평행이동이 벌어졌는데 이 함수로부터 이 함수로 가는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2a만큼 있는 거니까 그냥 2a 값이 너희들을 서로 빼요 3이에요. 그러니까 a 값은 2분의 3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f'x라는 녀석은 주어진 그래프로부터 2분의 3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끝이에요. 그죠? 2분의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 좌표 2고요. 여기 좌표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f'의 x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f'x가 초창기 3 속에 x 빼기 2하고 x 빼기 5 끝? 아, 이거 왜 이렇게 허탈해? 하면서 혹시 뭐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밀어붙였더니 3가로 속에 x의 제곱이니까 적분하면 x의 세제곱하시고 2 더하기 7, 3, 21 빼기 2분의 21에 x의 제곱에 2, 5, 10, 30, 30x에 f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처리했더니 fx 자체가 그냥 확정이 되고 f1 찾으라고 그랬나요? f1을 찾아더니 1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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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입 31 빼기 11인 거니까 그냥 20이야. 그지? 그럼 너희들 그냥 곱해. 그럼 30이야? 해서 이런 22번이 14번보다 훨씬 쉽고 21번보다 훨씬 쉽고 15번보다 훨씬 쉬운 황당한 시험 하나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럴 줄이야. 22번을 두려워하면서 아예 안 푼 친구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말합니다. 야구르지롱. 여러분 절대로 선입견 갖고 이런 거 버리지 마시길. 이상으로 공통문항의 해설 모두 다 마쳐봤습니다. 14번 하고요. 21번 하고요. 이 두 문제에 주력해 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시간 안에 정확히 실수 없이 풀었는지 이걸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